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상하이는 중국인들에게 마도라고 불리는 마법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가 급속히 하락하면서 경제의 선두주자로 여겨졌던 이 도시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물 소매업이 쇠퇴하고 많은 상점이 버티지 못하고 대규모로 폐업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점들은 10월 1일부터 6일까지의 국경일 연휴 동안 장사가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대로 되지 않아 역대 최악의 11월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두 명의 상하이 블로거의 현장 관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리로 오는 길에 있을까요? 아니면 집에 있을까요? 지금은 10월 1일 오후 1시 상해의 전자방입니다. 전자방은 상해 시내 관광지로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사람이 지금의 이곳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10월 1일에는 사람이 너무 적네요. 그 다음으로 일월광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일월광의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이곳에는 푸모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동 인구도 많지 않고 전체 쇼핑몰의 방문객 수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보다도 적습니다. 현재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상해의 김홍교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김홍교인데 사람은 거의 없고 텅 비어 있어 너무 놀랍습니다. 마도 경제가 이렇게 되었군요. 주말에 IFC 국제 금융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토요일 오후 2, 3시인데 쇼핑몰 1층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주말에는 아예 이 쇼핑몰을 구경할 엄두를 못 냈어요. 가게마다 장사진을 잃었기 때문이죠. 과거 가장 많은 사람이 줄을 섰던 에르메스 앞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 1층의 화장품 매장도 거의 직원밖에 없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식 선술집도 문을 닫았어요. 애플 매장 앞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위치가 아쉽네요. 애플 매장만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 이는 아이폰 16 덕분이라고 해요. 항윤광장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했다고 해요. 경제 하락기에 여러분은 여전히 사치품을 구매하실 건가요? 상해의 한 블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상해의 한 대형 쇼핑몰로 완전히 불황입니다. 이곳은 사실 영화 촬영에 매우 적합한 장소로 마치 종말이 다가오는 대작 영화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5층 영화관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쇼핑몰의 모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자동화가 중단되어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 이 쇼핑몰의 일일 평균 고객 수는 약 10명 정도이고 그중 8명이 직원입니다. 이제 쇼핑몰의 3층, 즉 교육훈련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훈련 기관은 쇼핑몰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운영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훈련 매장은 정직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고용됩니다. 강사의 급여는 수업 시간에 따라 계산되므로 한 쇼핑몰에서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살아남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쇼핑몰의 3층의 모든 교육 훈련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태권도, 음악, 영어 교육을 포함해 모든 곳이 폐업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상해의 서가회입니다. 지금은 밤 9시인데 예전에 서가회는 어땠는지 아시나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 없었고 고가교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외지에서 관광 온 사람들, 상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의 임대료가 최소 수백만 위안에 달했는데 지금은 무료로 임대해준다 해도 가게를 열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가게들은 대부분 대형 브랜드들인데 아마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의 입점률은 얼마인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는 오직 그들만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이 가격을 내리거나 직접 문을 닫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외식업계는 전반적으로 1000위안에서 100위안으로 100위안에서 두 자릿수로 떨어지며 폐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상해 기차역의 텅 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사람으로 북적였던 곳이었는데 이곳은 상해에서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중화민국 시대부터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였으며 세계 주요 금융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2021년 중국 GDP는 4.32조 위안으로 세계 도시 규모 4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해는 과거의 번영을 잃었습니다. 상하이에 10년 넘게 거주한 재정작가 단용무는 상해의 10대 괴 현상을 파헤치는 동영상을 발표해 외부에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단시의 웨이보 계정 폭주하는 단도령은 차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매체나 1인 미디어가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가 상하이 경제 상황을 관찰한 것이 당국의 불만을 샀습니다. 단신은 다음과 같은 10대 괴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1. 화이트 칼라들이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 2. 소셜그룹에서는 이직에 대한 논의가 없어졌다. 3. 중고주택이 팔리지 않는다. 4. 상해 시내의 많은 쇼핑몰이 문을 닫았다. 5. 사무실 임대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6. 택시를 부르기 매우 편리해졌고 예약이나 대기할 필요가 없다. 7. 배달 음식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8. 매일 받는 대출 전화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9. 해외여행을 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10. 외국인을 점점 보기 어려워졌다. 상하이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한 블로그는 2024년 상반기 동안 상하이에서 이미 12,000개의 회사가 폐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상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 실직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상해에서 고생해왔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해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면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많은 회사, 국유 기업조차도 인력을 감축하고 급여를 줄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은 손실과 파산의 경계에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상해에서 이미 12,000개의 회사가 폐쇄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실직자를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부러움을 샀던 인터넷 대기업들도 인력 감축을 하고 있으며 감원을 한 번 하면 그 숫자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985, 211 같은 고학력 인재도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죠. 아파트 단지 앞의 식당들은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한적한 상태예요. 오피스텔 내의 회사들도 많이 떠났고 남아있는 곳들도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해요. 많은 작은 식당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매각하고 있으며 많은 폐업한 사장들과 대학 졸업생들도 배달 일에 뛰어들고 있어요. 현재 상해에서 일주일에 이틀 쉬고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비록 멀더라도 고달프더라도 그 일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결국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이 호화롭게 보이는 많은 오피스텔은 텅 빈 상태예요. 전체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회사는 폐업하거나 외부로 이전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해요. 저축할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저축하세요. 다른 한 재무 상담 일을 하는 블로그는 그녀의 친구가 상해에서 계속 지내기 힘들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해 상황 얘기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기업들도 인력 줄이고 급여 삭감하고 작은 회사들은 손실이나 파산 직전이래요. 좀 전에 친구랑 저녁 먹었는데 그 친구가 남편이랑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우리 마지막 식사라면서 깜짝 놀라서 너랑 남편은 상해에서 오래 살았잖아. 지금 내려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는 따뜻한 허거 한 끼 사 먹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월 5천 위안 대출 상환도 너무 부담스럽고 숨쉴 여유가 없다면서요. 일하는 효율도 떨어지고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대요. 해고될까봐 불안해하면서 일하고 집 팔고 싶어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떨어지는데 설령 팔린다 해도 은행에 몇십만 위안을 더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선 사람들이 일부러 소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들 돈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보이는 사람당 평균 저축이 몇십만 위안이라는 건 그냥 평균일 뿐이고요. 나도 매달 대출금이랑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더 믿기 힘든 것은 7월 2일 상하이시 정부는 재정이 바닥나 절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 뉴스 스크린샷의 제목은 지방 재정의 긴급한 상황은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는 정말 돈이 없다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상하이시 재정국의 한 익명을 요구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하이시는 상반기 재정 보고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하이 지역의 정안사, 용화사, 옥불사 등 8곳의 사원에서 총 100억 위안 단기 회전 자금을 일시 차입했으며 그중 정안사가 48억 위안을 지원하여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상하이 정부는 위의 소식에 대해 긴급히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네티즈가 2024년 5월 29일에 같은 기사의 제목을 발표했지만 해당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기사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원들이 왜 큰 부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중공의 관리 아래 사원들이 이미 고도로 상업화되어 부유한 장소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정안사를 예로 들면 현재 입장료를 1인당 52안을 받는 것 외에도 공덕 기부, 물품 판매, 위패 봉환 등 여러가지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덕 기부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최소 9,000위안, 한화 약 174만원부터 시작하며 기부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른바 공덕 기부란 돈을 내어 사원을 건축하거나 조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부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공덕이 많아지고 복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물품 판매는 개광된 물품을 판매하며 예를 들면 석가모니 동상은 19,800위안, 삼보 은화는 16,800위안입니다. 위패 봉환이란 죽은 친척을 위해 절에 위패를 모시는 것으로 정안사 가격은 최소 2,000위안입니다. 한 여성은 상하이에서 유명한 사원이 대출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사원들이 대출을 시작했어요. 최근에 한 소식을 들었는데 상해의 한 유명한 사원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사원에 기부하는 사업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기부금도 예전만큼 많지 않다고 해요. 예전에는 매년 수십만에서 수백만 위안을 기부하던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기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원은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아마도 이러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원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즉, 이전에 기부한 사람들은 당시 기부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신 소식은 중공 정부가 최근 몇 년간 가장 대담하고 광범위한 통화부양책과 부동산 시장 지원책을 발표하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경제학자는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너무 높아 경제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정권거래소는 전 국민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10월 1일 이전 A주가 연속 6일 상승한 영향으로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의 신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에 중국의 한 학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록 대세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현재 당신 앞에 펼쳐진 화려함의 90% 이상은 당신의 것이 아니며 더욱이 지금은 강심제로 버티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며칠 후 수천 명의 투자자들은 심장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